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친구가 적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혹시 혼자만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똑똑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일부러 친구를 늘리려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친구가 적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는 우리 삶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적인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나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생각과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대화보다는 철학적이거나 세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깊은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얕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몇몇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깊이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화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단순한 대화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적 자극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은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굳이 많은 친구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똑똑할수록 친구가 적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부처님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으로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맺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향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결과 친구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서나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철학자 칸트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부 자극보다 깊은 내적 성찰과 자기 성장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느끼며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탐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며 이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를 사귈 기회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세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진실한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넓고 얕은 관계보다는 깊고 좁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쉽게 친구를 사귀지 않으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단순히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성 있는 친구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가 많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수보다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네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고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에 깊이 얽히는 것을 꺼리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사람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며 결과적으로 친구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다섯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 길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삶의 목표와 과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집중력 때문에 우정이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며 이로 인해 친구를 만날 기회나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친구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꿈을 이루는 과정을 즐기며 그것을 외로운 일이 아닌 의미 있는 여정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특성은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여섯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이 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친구 관계에서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며 신뢰 없는 관계는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만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과정 중에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얕은 신뢰보다 진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는 소수의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성향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중시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하며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려는 태도, 감정적 소모를 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관계가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듯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자기 성장에 활용합니다. 때로는 고독 속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진정한 내적 평화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은 친구가 적거나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친구가 적은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친구가 적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시간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순간을 삶의 중요한 도약대로 삼고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이 뒤엉킬 때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외부 자극을 줄이고 마음속에 쌓인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상의 작은 문제나 큰 인생 목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가령,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선택이 옳은 방향일까? 같은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창의적 사고를 발휘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얻는 자극이 분명 가치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로운 발상을 탄생시키는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선명하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혼자 있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만끽합니다. 이는 결국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더 깊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맺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오래 미뤄둔 취미 활동을 혼자 해낼 때 그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습관은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삶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쌓여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바탕이 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넉넉해질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텅 빈 고독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며 내면의 균형을 잡아가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며 내면의 평화와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누적된 경험과 성찰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